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2%,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53%였습니다. 지지율은 한 달 새 21%포인트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고령층, 보수층의 이탈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60대 지지율은 39%로 일주일 새 11%포인트 하락했고 보수층 지지율도 9%포인트 떨어진 53%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 26%,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 11%,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가 10% 순이었습니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시죠?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이라든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뭐 선후배, 뭐 지인 이 중에서 그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강요나 청와대 요직에 이렇게 앉히고 그로 인한 난맥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잘 뽑아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고 오히려 국민의 그 여론에 굉장히 좀 역행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과거의 정부들보다 나은 게 뭐냐 아마추어라는 건 알겠는데 태도까지 불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감성 정치에 굉장히 이 초짜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검사라는 걸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은 사실은 달콤한 말이라든가 또는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서툴러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텐데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 특히 저는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전번 그 정부보다는 헐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헤아림, 이게 부족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뭐 인사는 항상 어느 정권 돼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패싱을 해버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실상 의원 내각제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들 데려다가 장관시키고. 근데 그 국민들은 그건 알아요. 근데 그걸 지탄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고 했으면은 그냥 국민의 참 찾아봤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 가지 흠집이 있지만 또 장점도 많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라든지 이런 게 정답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비 쪼져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율 떨어지면 뭐 지지율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분.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 민심이 반영되는 게 그 여론조사인데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사 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검찰로 도배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뽑고 나니까 5060 서울대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이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좀 말단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선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A씨는 윤 대통령의 40년직인 강릉 통신설비업체 사장의 아들로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대변인실은 대선 승리에 공헌한 뒤 능력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8일까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없으면 겸직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지율이 저는 그래도 40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게 핵심이다. 그 발언이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거울로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은 다른 사람이 임명한 거니까 잘 못하면 못한다고 국민들이 비판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뽑은 사람인데 이게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행을 보면 이제 영부인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글쎄 뭐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나는 지역 안배, 무슨 안배 이런 거 없이 전문성과 능력에만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내각이나 주요 포스트에 간 사람들이 정말로 에이스냐? 이 사람들이 뭐 출신은 어디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일은 잘해. 그게 일단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 과거의 인연이나 빚이나 이런 게 극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정말로 능력에 따라 쓸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양한 인풋이 대통령에게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긴 저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에서 윤 대통령한테 인사에 관해서건 뭐에 대해서건 인풋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지만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외교, 경제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바이든 만났을 때 왜 통화수합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통화수합 얘기가 인풋 자체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국정 시스템 자체를 손볼 때가 아닌가 37%는 위험한 숫자입니다.